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선거 15일 남았습니다. 모레 28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을 하는데, 자, 지금 그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가 쏟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각 당은 이번 총선 판세를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지, 총선 T-15일, 그 각 당이 그 전망하는 이 우세 지역, 열세 지역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2020년 총선과 총선 결과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연합뉴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총선 D-15 우세 지역 물었더니 국민의힘 82곳, 민주 110곳, 지역구 이야기입니다. 지역구가 전체 254곳이 있죠. 그래서 그중에서 국민의힘은 82곳에서 우리가 우세하다. 민주당은 110곳에서 우리가 우세하다. 자체 분석입니다. 현재. 후보 등록 후 첫 판세 자체 분석인데 254개 선거구 중에서 60개 안팎에서는 예측 불허. 자, 이 상황입니다. 후보 등록 후 첫 판세 분석을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각 당이 수도권의 경우에 국민의힘은 20곳이 우리가 우세하다. 민주당은 97곳, 97, 20대 97, 그 우세 또는 경합 우세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격전지가 많은데 수도권에 그 성적표가 성패를 가를 듯하다. 역대 총선에서 쭉 그래왔죠. 영남권은 여당 우세 속에서 야당이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 일부 경합지에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자, 4.19 총선 15일 앞둔 26일 거대 양당이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으로 우세 여기는 우세, 경합 우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보통 한 5개로 분류를 하죠. 우세, 경합 우세, 경합 열세, 열세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세는 우세와 경합 우세 그리고 열세는 열세와 경합 열세를 합치는 겁니다. 중간에 경합은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면은 이 자체 분석 결과 국민의힘은 82곳을 우세 지역으로 민주당은 110곳을 우세 지역으로 각각 꼽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84석을 얻었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82곳을 우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은 2020년에 163석을 얻었는데 지금 이제 110곳을 우세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낮춰잡았죠. 그때 워낙 그 미래통합당이 크게 패했기 때문에 84개뿐이 못 차지했는데 현재 우세 지역이 82곳이라고 국민의힘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0곳 안팎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 60곳 중에서 그냥 산술적으로 한 30곳만 국민의힘이 더 가져간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그 지역구 의석수는 112석이 되겠죠. 산술적으로 그냥 하면은 112석이면은 4년 전 84석이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한 30석 정도로 더 가져간다. 현재 상황 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4년 전에 국민의힘 계열 그러니까 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정당이 19석을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합치면은 한 국민의힘이 131석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참패가 예상되고 당 안에서도 뭐 100석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현재 한 130석 안팎 정도가 예상이 되고 여기서 지금 수도권에서 박빙의 승부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에서 이 승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역별 세부 판세를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수도권 전체 122개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 20개 우세, 민주당은 97개 우세 이렇게 했는데
2020년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16개 가져갔죠. 그런데 지금 20개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도 경합 지역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이 낙동강 벨트 PK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하지만 낙동강 벨트를 따라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과 경남 창원 일부 지역에서는 양당이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실태입니다. 울산은 국민의힘은 전체 6개 선거구에서 우세를 주장, 민주당은 진보당 윤종호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된 북구를 우세로, 동구를 경합 우세로 분류, 충청권의 경우 양당이 서로 가반 승리를 예측을 하고 있고, 대구 경북 그건 15곳 가운데 13곳을 우세 지역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15곳이 아니죠. 25곳 가운데 23곳을 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전망을 했고, 두 군데가 어디냐면은 무소속 최경환 의원이 나온 경산, 그리고 공천 취소가 돼서 무소속으로 나온 도태우, 대구 중남구, 이 두 곳이 경합 열세 또는 경합을 오가고 있다고 자체 국민의힘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8석, 현역 지역구 6곳 모두를 당선 안정권으로 국민의힘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남에서 민주당은 전체 28개 지역구 모두 큰 이변 없이 싹 처리할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을 했고, 제주 3석, 그건 민주당은 제주 갑을 우세, 서귀포를 경합 우세,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비례대표는 빠져있죠. 비례대표에는 조국 당 변수가 지금 생겨 있습니다. 물론 조국 당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절대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민주당 지지층을 양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곧 구축될 조국이 지금 선거판에 등장하는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특히 이 불공정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갤럽 조사에서 20대가 조국 신당 지지율이 제로다, 0%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조선일보가 오늘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조국 돌풍에 20대 어이없다, 남미 얘기인 줄 알았다. 자,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20대들의 시각입니다. 그들은 왜 조국 혁신당을 외면하나? 자,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지금 한 5곳 오늘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안에서 서울 동작을 중성동갑에서는 조국 혁신당 지지도가 2%, 서울 종로, 경기 남양주 병 여기는 5%.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고, 말씀드린 대로 갤럽 조사에서는 0%까지도 막 나옵니다.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 4개 지역 여론조사에서 2 내지 5%. 이런 반응들입니다.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경쟁하는데 교수 부부 정경심하고 인맥동원해서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심지어 최강욱 로펌에서도 막 가짜 만들고 자기 어머니 이 정경심 씨가 근무하던 동양대에서도 표창장 만들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적발당하고 나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자, 이런 따끔한 질책들이 이어졌습니다. 조국 돌풍 바라보는 20대 말 해서 취재를 한 것을 보면은, 회사원 윤정혜 씨는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듯하다. 다음에 연세대 학생, 국민의힘 지지 얘기도 못하는데 조국 지지 또래 사이에서는 상상도 못한다. 또 취업준비생은 공정을 룰 다 어긴 조국의 제기 어이가 없다. 자, 이런 발언들이 줄을 이루는데, 극히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불만을 시원하게 대변해줘서 지지받는 듯 이런 반응이 나오지만은, 불만을 시원하게 대변한다기보다 자기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죠.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 가족들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는 것인데, 마치 정치 탄압을 당하는 것처럼 복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대가 정말 이거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자, 중앙일보 오늘 일면 사이드톡 기사는 조금 전에 제가 20대를 말씀드렸지만 60대 이상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장 많이 갖는 계층이 됐다는 특집 기사입니다. 자, 중앙일보 사이드톡 기사입니다.
60대 이상 2030보다 많은 첫 선거 1395만 실버 표심 변수가 더 커졌다. 총선 D-15 역대 최고령 선거가 됐고 그래서 양당은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무상점심 이런 여야 수십조 원씩 경로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재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 비판까지 섞어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이 역대 총선 가운데 유권자 연령대가 가장 높은 선거가 됐다. 노인 포퓰리즘 공약이 팜친다. 재원도 고려하지 않은 단발성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현재 행안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1395만 110명, 이번 선거 유권자인 만 18세 이상 4438만 549명의 31.4%에 달합니다. 60대 이상이. 그래서 18세, 29세와 30대를 합친 비중 31.2%보다 60대 이상 비중이 더 큰 것은 이번 총선이 처음이다. 60대 이상 인구 비중은 18대 총선, 그 다음에 19대, 20대, 21대 통해서 점점 늘어났는데 이번 총선은 증가폭이 눈에 띄게 크다. 자, 그럼 이거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이 60대 이상은 좀 우파 지지층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우파 지지층이 많고 실제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많죠. 그러면은 그리고 특히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도 60대 이상이 2030보다 많은 첫 선거 구도 이것은 국민의힘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지금 점점 입이 독해지고 있다. 그것이 너무 독해서 그 경선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는 친명을 자처했던 인물들이 그 이재명 제발 좀 우리 지역 유세에 오지 마 하고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정조 이재명을 정조에 비유했던 이 그 교수 출신 그 사람도 이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제가 쓴 책들은 이재명과 정조를 동일시 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 그전에는 이재명이 정조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뭐 이재명을 정조에 비유해놓고는 그렇게 이제 손절을 하는데, 자, 이재명 오늘 또 대장동 재판 출석을 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대장동 재판 불출석하고 또 선거법도 불출석했죠.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부에서 또 불출석하면은 강제 구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강제 구인하는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지층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 재판 불출석이 그런 전망까지 나왔고 그 전망이 쏟아지니까는 실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 민망했는지 아니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오늘 재판에 나갔습니다. 연행쇼 아마 선거 분위기도 좀 좋다고 판단해서 연행쇼까지는 벌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자, 중앙일보 오명기사입니다. 이재명 거칠어진 입 연일 탄핵 시사 친명들도 고개 돌린다. 이재명 대표 또 대통령 없는 게 낫다 이런 말 또 했습니다. 지지층 결집한다고 지금 정권 심판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경선 이후에 친명을 강조했던 후보도 이재명 대신 좀 김부겸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이재명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 탄핵 발언은 대선 불복 등 역풍 가능성을 우려해 지금까지는 총선 국면에서 조심을 하는 기류였다. 4년 전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통합당이 일당을 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지지율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최근 야권에서는 탄핵 발언이 막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부터 그렇죠. 조국이 그러니까는 거기에 뒤질채라 이재명이 따라가서 탄핵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엉망인 그 선거 상황을 이 두 사람이 곧 구속될 조국 이재명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선거의 핵심 변수 중에 하나는 남아있는 막판 변수 중에 하나는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이 지금 장기화돼서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제 한동훈 위원장이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를 만나서 좀 대화의 물꼬를 터는가 했더니 다시 좀 일단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의료 대란을 어떻게
신속하게 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일면 각 조간의 일면 톱은 이게 삽니다. 바로 조선 동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대 교수 300명 집단 사직서 제출. 자, 시작을 했습니다. 15곳 의대 교수 사직서. 의대 정원 2,000명부터 철회를 해야 이 대하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명 정원 배정 철회하라. 전공이 처벌하면 추가 사직까지 예고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게 더욱 긴밀히 소통을 하라. 그리고 대통령실은 2,000명 정원은 날아간 화살이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한동훈이 이 문제를 정말 슬기롭게 풀어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총선에서 가져올 텐데, 자, 야당 책임 있는 국정원에 책임 있는 제1야당은 이 문제를 놓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의료 대란 불구경하는 야. 그런데 지역 의대 정원 가실은 챙겨갔다. 호남에서는 전남 의대 신설 추진 환영. 민주당 김은희 의원, 김은희 민주당 의원이죠. 목포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한 데 대해 환영한다.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확대안에 대해 민주당 목포 김은희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의대 정원 발표에 전남권 의대 신설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지만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가 전남권 의대 신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 그리고 호남 지역 의대 정원도 215명 늘어나서 그것을 반기는 지역 분위기가 당겼는데, 그런데 이 김건희가 속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 대란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를 하는 거죠. 이 제1야당이 중재 입법에 나서기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총선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환영하는 사안이지만 의료 대란의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 아직은 여론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사태가 자기들을 선거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 모습을 지금 눈치만 살피는 제1야당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의 실상입니다. 3월 2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